네. 오늘은 위드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드문은 그 전에 이제 살펴본 적이 있긴 한데, 대충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썼죠. 위드하고 여기 물음표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어, 마치 이제 포문이나 if문처럼 이제 땡땡 뭐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여기 어떤 이제 코드 내용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위드 블락 안에 코드를 이렇게 쭉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메인 코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블라블라 야디야디 뭐 요렇게 이제 쓰는 요게 이제 메인 블락이고 이 앞뒤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수행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 그다음에 실행한 후에 이제 하는 앞뒤로 이제 그 마치 이제 샌드위치처럼 수행을 하는 이제 어떤 코드를 만들 때 이렇게 위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해야 할 일 앞뒤로 뭔가 이제 시작과 끝에 그냥 그렇게 이 메인 메시지는 아닌데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쌍으로 이 요러한 그 작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계 학습 활용 수강 신청에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내가 그 어 좀 넣어달라 이런 내용의 이제 메일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학번 이렇게 쓰고 요게 이제 메인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 이제 보통 이제 요렇게 메일을 보내진 않죠. 그러니까 이 앞뒤로 이 메인 메시지랑 이제 그 별개로 이제 그 약간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의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뭐, 뭐 이렇게 메일을 쓰는 학생은 없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인사를 쓰고 그다음에 어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학기의 건강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뭐 땡땡땡 드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제 여기 블라블라 야디야디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본래 코드고 앞에 있는 요러한 이러한 그 문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 메인 메시지만 이제 할 수는 없고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이제 어떠한 코드 같은 거를 이제 앞뒤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렇게 이제 포맷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른 메일을 할 때도 이 부분만 바꿔갖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요 포맷을 만들어 놓고 또 이 부분만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사용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코드를 미리 짜놓고 위드 메일 쓰기 땡땡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코드를 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위드문이 실행될 때 요런 게 이제 쭈루룩 실행이 되고 위드문이 이제 끝날 때 요런 게 이제 쭈루룩 실행이 되고 이제 그러한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어떠한 일을 할 때 시작할 때가 이제 끝을 그 이걸 뭐라 그래야 지 쓸데없는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해야만 되는 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메인 메시지도 아닌 그러한 이제 코드들을 그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문법이죠. 아무튼 문법 사용은 이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이
그 문법 사용해서 이 물음표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for I in range 이런 거는 그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죠? 이터러블 오브젝트 뭐 이제 그런 거를 들어봤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어떠한 이 위드랑 쓸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 오브젝트가 이제 올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를 컨텍스트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그냥 용어니까 그 알아두면은 그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의 이제 클래스를 좀 배우면은 뭐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것도 배웠고 이터레이터라는 것도 배웠고 그쵸? 제너레이터도 배웠죠. 그다음에 뭐 컬러블 오브젝트 아니면 뭐 호출 가능 객체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이 그 여기에 이제 컴마 찍고 하나 컨텍스트 매니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위도문 뒤에 이제 쓸 수 있는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어 일단은 그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컨텍스트 매니저인데 이 물음표 자리에 이제 오는 오브젝트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엔터하고 엑싯을 숨겨진 메소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for I in rang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물음표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물음표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물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숨겨진 메소드로 이 이터라는 거를 이제 갖고 있는 요런 거를 이제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이 물음표 자리에 올 수 있다. 뭐 이런 문법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여기에 이제 오려면은 엔터하고 엑싯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그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미에 그 더미 클래스를 하나 이제 구현을 할 건데 그냥 딱 그 위드문이랑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그 역할만 이제 해주는 그 단순한 오브젝트를 만들 겁니다. 아, 요것도 필요 없어요. 요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고 이거 뭐지? 들여쓰기가 좀 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지? 예, 됐다. 대충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딱 이렇게 짜면 안 되고 여기에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엑시라는 이제 숨겨진 메소드를 구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좀 처리해야 되는 그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예외사항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생략을 할 거라서 그냥 이거 말고 셀프 말고 다른 입력도 이제 뭐를 이제 받을 거다. 몇 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뭐를 이제 받을 거다라고 그냥 선언해 놓고 이걸 실제로 쓰진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거는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D라는 거를 만들면은 뭐 D는 뭐 별 기능은 없겠지만 일단 얘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그 메소드가 이제 엔터도 있고 엑싯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일단 있으면은 뭐를 쓸 수 있냐면은 with D 하고 뭐 print 일단 시작해 보자. 요렇게 요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이 그냥 요것만 이제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요렇게 써도 이제 에러가 안 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뭐 1, 그러니까 여기는 인트를 넣었잖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인트는 그 컨텍스트 매니저가 아니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했던 예제 기계 학습 수강 신청 실패, 그치? 활용. 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메일을 쓰려면 이제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이제 앞뒤로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아한테 교수님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자열들이 이제 쭉 프린트 되고 내가 만약에 요거를 그 뭐 다른 메시지를 놓고 싶다. 내가 이제 기계학습도 수강 신청 실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이거 뭘 예로 들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11월 9일에 예비군 훈련임 출석 인정 요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렇게 이제 그 메인 메시지만 우리가 코딩을 하면은 이 앞뒤로 이제 필요한 요 그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그 껍데기 같이 이제 처음이랑 끝을 이제 싸고 있는 그러한 코드는 알아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포맷은 이제 여기에서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엑실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쵸? 여기에 컨텍스트 이렇게 뭐를 이제 내용을 실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이제 사실 이제 뭐하고 이제 똑같은 코드예요. 얘하고 일단은 요 코드 세트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D 엔터 요거하고 이제 같은 코드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어, 얘를 만약에 이제 빼면은 얘를 만약에 빼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은 여기에는 선언이 되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그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엑시라는 거는 뭔가 이제 그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이제 몇 개 기본적으로 밖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포맷이 그냥 기본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컨텍스트 매니저에서 에러를 처리하고 이런 거를 다루고 싶은 생각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요 부분은 그냥 형식이겠다라고 그냥 여기에 입력이 더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선언을 해주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는 않죠. 어,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잠깐 했던 내용인데 요 오브젝트는 얘하고 이제 얘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애들만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with 리스트 땡땡
그다음에 뭐 아무 의미 없이 이제 패스 이런 게 해도 그 리스트는 컨텍스트 매니저가 아니다라는 이제 에러가 나게 되면서 동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거는 여기에는 원래 리스트 같은 거는 안 넣어요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숨겨진 메소드들 중에서 어, 숨겨진 메소드들 중에서 언더바 언더바 아이고 얘도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올바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 아까 했던 33 이렇게 이제 인트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다른 예제를 좀 살펴볼 건데 그냥 좀 쓸만해 보이는 예제. 이 타임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이거는 그 시간을 재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 실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때의 시점이랑 이때의 시점이 이제 조금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T1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T2에 이제 저장을 하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하고 1, 2, 3, 4, 5 대략 이렇게 5번 정도 세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한 6초 정도 지났다 요런 뜻입니다. 3초로 한번 해볼까? 1, 2, 3 그쵸? 오 거의 비슷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재는 건데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의 이제 실행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요런 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 mp 랜덤으로 몇 개를 뽑을까? 한 100개 이렇게 뽑고 100개 뽑고 곱하기 뭐 더하기 30 뭐 이러면 이제 어떤 이제 애가 이제 쭉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몇 초 만에 계산이 되냐? 어, 제기가 되게 어렵네. 요거는 좀 잴만 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T1은 타임 이렇게 하고 T2는 타임 이렇게 하고 T2 빼기 T1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요 0.00036초 정도 이제 걸렸고 그다음에 얘는 이 시점에서 찍고 이 시점에서 이제 찍어주고 T2 빼기 T1 하게 되면은 이제 1.5초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다 한 번 더 넣으면은 이거 또 너무 많이 했나? 좀 오래 걸리나 봐요.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안 하겠습니다. 아유씨 안 할 거라니까 미안해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어, 그 도구가 완성이 되었죠. 근데 이거를 그 하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컨텍스트 매니저를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클래스를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타이머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엔터.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여기에는 셀프 뭐 T1 이렇게 하고 타임점 타임. 그다음에 얘는 셀프.t2. 그러니까 나가면서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무조건 요거를 하고 나가면서는 이제 요렇게 이제 실행을 하고 요렇게 하면은 얘를 해주고 그다음에 T2 빼기 T5. 뭐 리턴할 필요 없고 프린트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머.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뭐가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엔터하고 그쵸?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만들었죠. 엑싯을 이제 갖고 있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엔터하고 엑싯을 갖고 있으니까 위드 D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실행은 될 건데 실행이 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 코드 이제 실행 시간이 출력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좀 바꿔주고 초 정리를 해주고 그럼 몇 초 걸림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게 조금 너무 이제 그 긴 거 같으니까 넷째 정도짜리만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요게 어떠한 식으로 이제 도는 거냐면은 뒤에 뭐 엔터 요게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D점 요렇게 이제 되는 게 그러니까 요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하고 이제 그 같은 효과를 주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그냥 뭐 오브젝트 D라는 거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도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코드를 실행할 때 메인 코드가 있고 가운데 있는 어떠한 내용들만 이제 바꾸는 반복 작업을 할 때 이런 게 이제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토치 공부를 이제 할 때 미분 꼬리표 같은 거를 추적을 이제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치 텐서 1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하고 1.0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거하고 그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3 하게 되면은 이 꼬리표가 계속 이제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거를 이제 따라다니게 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A에는 미분 꼬리표가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이 B라는 거를 뭐 A 플러스 1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 B에도 이제 미분 꼬리표가 이제 A로 인한 미분 꼬리표가 생겨서 계속 남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이제 싫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꼬리표가 생긴 다음에 디태치를 해서 이렇게 받아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를 그 지금부터 미분 꼬리표는 우리가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set 요거를 false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b는 이제 꼬리표가 없어진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제 true로 이제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법도 했었죠. 그렇죠? 이거를 좀 응용을 해보면은 이러한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요. 클래스 미분 꼬리표 추적 금지 이러한 이제 그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금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는 이거를 다시 이제 돌려주는 이런 거를 하면은 그 꼬리표 관리를 이제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true 만약에 이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b 플러스 1 뭐 이런 거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with 미분 꼬리표 추적 금지 이렇게 이제 해 놓고 그 다음에 b는 a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꼬리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b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치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할 때는 이제 꼬리표가 붙고 꼬리표 추적 금지라는 이제 하면은 이 위드문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줄들은 다 이제 어떠한 계산을 이제 해도 d는 뭐 b c 나누기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B, C, D가 이제 전부 다 꼬리표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다 이제 꼬리표가 있는 상태로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유용한 기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 모델이랑 모델 인풋을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모델 인풋에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고 모델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로직 값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미분 꼬리표가 이제 붙어 있죠. 이렇게 이제 미분 꼬리표가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 요거를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로짓이 이제 재건의 형태로 이제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러한 그 형태이고, 그렇죠? 꼬리표를 제거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보통 요런 형태의 코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쭉 보면 인퍼런스 부분에서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 하는 부분에 이제 요러한 코드를 이제 많이 봤죠. 요러한 코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면은 문법은 이 부분은 똑같네. 이 부분은 그냥 여기 프린트 해주는 요거하고 이제 똑같고, 인풋 대신에 여기 있는 모델 인풋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렇게 이제 루짓을 이제 계산을 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도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코드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자리에 이제 왔다라는 거는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떠한 뭐 그 잘 모르겠지만 D라는 거를 이제 리턴을 할 텐데, 이 D는 그 뭔진 몰라도 일단 여기에 엔터하고 엑싯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문법이 돌아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애는 사실 이 뒤에 엔터라는 게 이제 먼저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코드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뒤에 exit 이 이제 실행이 되는 구조일 텐데, 그럼 이거하고 이제 동작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길래 내가 만든 이러한 클래스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좀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뜯어보면 되죠.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물음표를 두 개 치면은 코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토치 요거 지금 그 꼬리표를 붙이는 모드냐 안 붙이는 모드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코드로, 요것도 이제 저번에 이제 다룬 적이 있죠. 요거를 이제 다뤄서 어디에 저장을 해주고, 이거는 우리랑 똑같이 짰네요. 그쵸? 요렇게 해서 이 그 기울기 계산하는 모드를 이제 꺼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다시 모드를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true가 이제 여기에 아까 들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보통 true 값이 들어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true가 저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true가 저장되어 있고,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은 이제 true가 다시 리턴이 되면서 세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드문을 빠져나가는 구조니까, 사실상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그 동작하는 원리가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되게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코드였는데, 얘를 이제 잘 이해하고 나니까 사실은 뭐 그냥 당연한 코드죠. 별거 아닌 코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위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까다로운 예제를 살펴볼 건데, 보통 이제 위드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음표 as xxxx 땡땡 하고 여기다가 뭐를 쓰는 거죠. 요 패턴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